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계속해서 미국까지 긍정적인 분위기가 쫙 이어온 간밤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3대 지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는 1.3% 흐름의 모습을 보이면서 32,600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도 2%대 상승. 이 S&P 500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기술주들의 상승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거의 12,000선 회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7% 오르게 되면서 이날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발언,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장 후반에, 중후반 좀 나오게 됐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회의, 그러니까 6월과 7월 FOMC 회의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경제 상황이 현재와 유사하다면 50bp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기존의 이런 발언에 대한 그런 기조,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경기 연착륙을 계속 목표로 한다는 부분을 어필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봐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오랜만에 좀 말씀을 다시 들으실 텐데 금리를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계속해서 좀 세게 좀 올리자 이렇게 말했던 연준 위원이 되겠습니다. 투표권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김이 센 분인데요. 이분 역시 다음 달 FOMC 때 50bp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됐던 것이 6월에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50이 아니라 75bp 이렇게 올릴까봐 약간의 좀 부담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면서 지수가 우상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경제 지표인데요.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소비입니다. 얼마나 지갑에서 돈이 잘 나가면서 돈이 도냐 이게 중요한 건데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살짝 하회했습니다. 이건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속에서 소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은 어쨌든 간에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4월에 산업 생산 역시 증가했다는 부분이 뒷받침을 해주게 되면서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서로 좋은 시너지를 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필수 소비재 빼고는 싹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게 되면 2%를 넘기게 되면서 이제 어제 0.3%가량 약간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부터 한 5, 6위까지는 거의 다 1에서 2%대 골고루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가장 강했던 거는 나스닥의 상승 배경이 되는 바로 IT가 되겠습니다. 2.9% 올라가면서 이날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반도체 업종이 이 섹터 자체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락했던 게 바로 이 필수 소비재인데요. 1.1%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월마트가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점이 좀 부담 요인이 됐는데요. 식음료 업종 자체가 큰 폭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날 이 섹터 자체가 가장 부진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게 녹색으로 아주 물드는 다 상승이 거의 다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월마트를 포함된 일부 종목들만 하락했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지금 가장 강했던 거는 반도체 금융 이쪽이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반도체부터 보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약간 밀렸다가 또 간밤에 5% 이상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자, 이날 AMD를 중심으로 지금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나오게 됐는데요. AMD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날 8% 넘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나머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한테도 훈풍을 쫙 펼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징주 때 조금 더 어떤 내용으로 좀 움직였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AMD의 상승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를 그동안 좀 부진하게 보고 있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많이 내려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걱정도 해소됐고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까지 부각되면서 이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쪽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날 5.6%나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상승한 축에 속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퀄컴 이런 종목들까지 뭐 적게 오른 게 한 4%, 많게 오른 거는 이제 5%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확실하게 IT를 견인을 하다 보니까 넓게 보시면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버스 관련된 메타, 그리고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까지 전반적으로 다 잘 갔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은 2.5%로 상승을 했고요. 빵 종목 중에서는 아마존이 4.1%대로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점, 이 소비와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마존이 가장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자동차 쪽에서는 테슬라, 포드, GM 가릴 것 없이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소비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휴가 시즌을 앞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자동차를 더 주문할 것으로 좀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한 건데요. 이날 테슬라가 5%, 그리고 포드가 3.6%, GM이 2.6%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엔 왼쪽 하단으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금융 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국채 금리 지금 2.9%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은행주 쪽에서 강하게 좀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대형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3%대로 상당히 세게 올라갔고요. 이제 그 옆에 조그맣게 뭉쳐져 있는 게 지역 은행들입니다. PNC 파이낸셜, M&T 뱅크, US 뱅크오프 이런 종목들이 3에서 4%대의 상승 흐름을 동반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으로 수혜 볼 수 있는 보험이나 은행 이쪽도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티은행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이쪽에 있습니다. 7.5% 올랐고 이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오게 됐는데요. 이쪽에서 매입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크게 올라갔습니다. 시티은행이 좀 대표적으로 그것에 대한 호재를 좀 받게 되면서 7.5% 은행주 내에서도 가장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영향을 받은 또 하나의 수혜 종목이 바로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OTT 쪽에서 또 하나의 종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하나, OTT에서 하나 이렇게 샀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 자체가 좀 퍼지게 되면서 디즈니, 넷플릭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이런 종목들까지 동반해서 상승을 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승했던 종목만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좀 하락했던 종목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월마트. 그러니까 소매 유통 쪽에서는 월마트가 대장이죠. 이제 근데 11%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다른 뭐 달러 제네럴, 타겟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소매 유통 쪽에서는 이제 원자재 인상과 관련된 그런 악재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쪽에서도 소매 쪽에서 영향을 받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특징주 월마트 11% 급락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예상이 수입보다 좀 수입 자체가 예상보다 좀 저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이 1,415억 원대. 이 부분에서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순이익이 하회를 했다라는 것은 소비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자재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또 사람을 쓰려는 임금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발목을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 수익성이 많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월마트 CEO인 맥밀리어에 따르면 이번 결과 자체는 사측에서도 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영업 환경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마트 11% 급락하면서 $13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쪽에서 이끌었던 또 종목이죠. AMD가 되겠습니다.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의 입김을 제대로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 그러니까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목표 주가도 98달러에서 무려 140달러까지 크게 올려버렸습니다. 네. 자, 2주 전 의견에서 좀 대폭적으로 좀 반전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PC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PC 시장이 침체가 되더라도 지금 서버와 관련된 판매가 워낙에 강하고 PC도 쪼개보면은 상업용 PC가 충분히 개인 PC의 그런 하락률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이날 AMD 8.9% 오르게 되면서 102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 고점 찍고 쭉 내려오다가 한 2, 3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강하게 뽑아내면서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분위기도 역시 좋았습니다. 독일 닥스지수,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1.5, 1.3% 강하게 움직였고 영국이 같이 이러한 부분에 동조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게 전체 흐름인데요.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거, 미국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유럽의 경제 지표도 잘 나오게 됐었는데요. 우선은 영국에서는 실업률이 1월에서 3월까지 집계를 했는데 최저치로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유로존 경제가 지금 뭐 전쟁 얘기도 있고 오미크론 얘기도 꺼지지가 않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유럽을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재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석유를 사지 말자, 원유 사지 말자 이런 걸로 좀 합의를 보고 있는데 합의가 지금 실패하게 되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지금 유가가 1.8%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그리고 금 가격에서는 달러 약세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달러가 피크를 찍은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구리 가격은 올랐고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수익률 역시 경제지표가 개선되게 되면서 지금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안전자산 성격을 띠고 있는 채권 가격은 지금 반대로 수익률이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서 미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대체로 양호한 결과를 보인 경제지표와 제롬 파월 의장이 별다른 시장 코멘트를 하지 않고 여기에 대기업 실적 개선 뉴스가 겹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3에서 2.7%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홈디포와 월마트가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월마트는 전망치를 하향 제시하며 11% 급락했고 반면 홈디포는 매출이 예상을 대폭 상회한 데 따라 1.7%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미디어 기업인 파라마운트, 게임 업체 테이크투 인터액티브도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동종 업체들을 일제히 상승시켰습니다. 여기에 증권사 JP모건이 중국 기술주들에 대해 투자 불가라고 평가한 지 2달 만에 알리바바, 텐센트, 넷이즈 등 7개 대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즉 매수로 높인 점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는데요. JP모건은 규제 리스크, ADR 상장 폐지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등 주요 리스크들이 감소했다고 덧붙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술주들은 최근 수개월간 올 들어 27%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한편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매 판매가 넉 달 연속 증가했다는 소식이 오늘 증시의 호재였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4월 미국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8.2%, 전달 대비로는 0.9%가 증가해 넉 달 연속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전망치였던 1% 증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와 휘발유,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1%가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0.7% 웃돌았습니다. 부문별로는 13개 중 9개 부분에서 소비가 증가했던 가운데 자동차가 2.2%, 레스토랑 2%, 유류의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주춤하면서 2.7%의 감소세를 나타냈던 가운데 미국 경제 총생산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소매 판매는 미국 가계의 온오프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4월의 미국 산업 생산이 전달 대비 1.1%가 증가해 예상치였던 0.5%를 상회했는데요. 이 지수는 4개월 연속 0.8% 증가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융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해야 할 것이라고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가 전망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로베르토 펄리와 벤슨 더럼 애널리스트는 연준의 풋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많이 하락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근의 주가 하락은 주식의 멀티플이 극도로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연준의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실적 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야 한다면서 아울러 현재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높다며 연준 풋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아직 활성화될 수 있는 수준에 가깝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연준 풋은 금융시장이 어려울 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 인상을 미뤄 시장을 떠받치는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혜를 받은 종목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파라마운트 글로벌,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를 해주실 시티그룹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 1사분기 중 통신사 버라이전을 대부분 매각한 반면 시티그룹 지분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으로 오늘 시티그룹이 7.4% 급등세를 보였고 버라이전은 0.2% 하락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3월 말 시티그룹 주식 5,500만 주, 약 29억 5천만 달러 어치를 매입했고 또 다른 은행 지주사인 엘리 파이낸셜 주식도 3,900만 달러가량 매입했으며 반면 작년 말 기준 약 80억 달러 어치에 달했던 버라이전은 보유 주변 99%를 매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티그룹이 최근 거래 주가가 장부가액을 밑돌면서 약세를 보였고 최고 경영자로 제인 프레이저를 선임하고 새 출발을 하면서 이에 베팅한 것이란 분석인 가운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동안 포트폴리오에서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 비중을 줄이고 작년 5월에는 30여 년간 투자해왔던 웰스파고를 대부분 정리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4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연율 177만 5천 건의 착공과 182만 건의 허가 건수, 이어 주간 원유 재고,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되며 타겟, 로우스,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TJX,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스코 시스템스, 시놉시스, 베스 앤 바디웍스, 코파트 잉크, 그리고 KD 홀딩스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